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호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신호 그리고 신호 전송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말로는 이제 정연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사인 웨이브, 사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인파. 데이터 통신 아날로그 신호를 이해하는데 이 사인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인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런 신호를 어, 복합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복합, 컴포지트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포지트 아날로그 신호의 개념 그리고 컴포지트 아날로그 신호를 이해할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론이 퓨리의 분석 또는 퓨리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퓨리의 해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할 때 이 퓨리의 해석의 개념을 잘 모르면은 어, 아날로그 신호를 이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퓨리의 해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서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가 스펙트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이라는 용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의 의미를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날로그 통신에서 채널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채널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인데요.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겠지만 개념을 좀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데이터 통신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데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통신 방식을 브로드밴드 통신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브로드밴드 그래서 브로드밴드 통신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브로드밴드 통신과 대응되는 개념이 베이스밴드 통신인데요. 그래서 브로드밴드 통신과 베이스밴드 통신의 개념도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호란 무엇인가? 신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아니고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으로나 아니면 전자기가 뭔지는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또는 옵티컬, 광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광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전기적, 전자기적 또는 광적으로 표현된 그런 실체를 신호다. 영어로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그널. 예를 들어서 신호의 예를 보면은 예를 들면 전기 펄스 신호인데 펄스라는 게 맥박처럼 이렇게 탁탁탁 이런 형태로 발생되는 신호를 이제 펄스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펄스 신호는 전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어서 디지털 데이터 0과 1을 표현하는 이런 어떤 신호를 전기 펄스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 펄스 신호.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 신호를 전기 펄스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광 펄스 신호는 빛 에너지를 광 케이블에 빛 에너지를 쏘았다가 정지했다가 쏘았다가 정지했다 이런 형태로 맥박이 뛰는 것처럼 쏘았다가 정지했다 쏘았다 정지했다 이런 형태로
빛의 유무를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 연구를 표현하는 그런 신호를 광펄스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펄스 신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자기파 신호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전자기파 신호.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전자기파의 특성 차이를 가지고 연과 디지털 데이터 연과를 표현하는 그런 신호를 전자기파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전자기파 신호가 뭐고 전자기파 신호의 특성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신호의 유형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신호의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유형은 하나는 아날로그 신호고요. 아날로그 신호. 또 하나는 디지털 신호인데 아날로그 신호는 뭐냐? 아날로그 신호. 신호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중에 아날로그 신호죠.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신호의 세기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연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다. 물론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디지털 신호는 신호의 세기가 정해진 단계로 변하는 신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호가 이 신호의 전압이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그 낮은 전압의 신호는 0, 높은 전압의 신호는 1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신호가 낮은 전압, 높은 전압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계로만 변하는 그런 신호를 디지털 신호다. 물론 정해져 있는 신호의 단계가 두 단계로만 정해진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여러 단계로 정해질 수 있지만 대신 정해진 단계로만 신호가 변하는 이런 신호를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신호 전송이라는 게 뭔가? 신호 전송. 신호를 전송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신호를 전송한다는 게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신호 앞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0을 표현하고 이런 형태의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1을 표현하고 이 낮은 전압의 신호를 가지고 0을 표현하고 높은 전압의 신호로 1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는 신호는 신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광신호일 수도 있고 디지털 펄스일 수도 있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파 아날로그 신호일 수도 있고 이런 신호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매체가 뭔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매체를 통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 신호를 데이터를 표현하는 신호를 한 매체를 사용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이런 작업을 신호를 전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이제 신호 전송하는 매체가 우리가 잘 아는 유선 매체, 영어로 표현하면 와이어죠, 와이어. 유선 매체일 수도 있고 무선 매체, 와이어리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선 매체를 전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유도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도 매체, 가이디드 미디엄. 특정 물질을 따라서 신호가 이동하는 그런 매체. 그 신호를 이동시키는 그런 경로를 표시하는 그런 물체가 존재하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이제 케이블, 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선 매체, 와이어드 매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대신 신호를 유도하는 특정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매체를 이제 비유도 매체, 비유도, unguided medium이라고 그러고 이런 매체를 우리 이제 무선 매체, 와이어리스 매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와이어리스 매체의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공기 이런 거죠. 공기 매체. 물론 공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저 우주상에 이렇게 이제 우주 공간 이런 경우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기 매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무선 통신할 때 지상에 있는 어떤 공기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무슨 매체 이러면 에어 매체다, 에어 미디어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장 단순한 형태, 신호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데요.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아날로그 신호를 사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파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아날로그 신호다. 사인파. 그래서 우리 사인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이런 다수의 사인파의 이런 여러 개의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이런 신호를 이제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합 아날로그 신호, 컴포지트. 컴포지트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사인파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인 함수 값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테고요. 이렇게 빗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을 갖다 이렇게 밑변으로 했을 때 이 원주에 있는 요 빗변과 x축과 사이에 생기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은 빗변을 예를 들어 a라고 하면은, 그리고 요 높이를 b라고 할 때 빗변분은 높이 b, 이게 이제 그 상가 함수에서 사인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인파는 뭐냐면은, 사인파는 이 원의 중앙점을 x축과 y축의 교차점으로 이렇게 하고요. 교차점으로 만들고, 여기 이제 원의 그 원주를 따라서 원둘레를 따라서 x축의 우측 지점 여기죠. 원주가 x축과 만나는 여기 지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요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요.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이 점에 있는 요 원주에 있는 점과 중앙점 사이에 생기는 빗변 있죠. 요 빗변하고 x축하고 사이에 생기는 각, 그 각에 대한 요 원주를 x축에 따라서 우측 지점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점하고 중앙점을 연결하는 요 빗변이 x축하고 형성하는 요 삼각에 대한 사인값의 변화를 이렇게 그린 이런 그래프를 사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인파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요. 자, 이걸 좀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원주의 출발점을 원과 x축의 우측 지점, 여기서 요 지점부터 시작하는데, 요 지점부터 원의 중앙점 사이를 연결한 점, 요 점하고 x축하고 사이에 이제 각이 생길 텐데, 그 각에 대한 상가함수값, 사인 값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출발점에 요 점은 x축하고 이렇게 동일하니까 빗변하고 밑변이 같기 때문에 각이 이제 제로죠, 그죠? 각이 제로일 때는 높이 자체가 제로니까요. 높이 자체가 당연히 제로겠죠, 그죠? 높이가 제로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점이 이렇게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가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가면 이제 각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죠? 각이 이렇게 생길 텐데, 각이 생기면서 높이가 조금씩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고 이 각이
90도가 됐을 때, 이렇게 90도가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는 빗변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럴 때 90도가 돼 빗변하고 높이가 같아질 때, 그러면은 A하고 B가 같아지니까 당연히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1이 되고, 그 다음에 각도가 조금 더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커지면 높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인 값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각이 이렇게 180도가 되면은 180도가 되면은 다시 0이 되고 다시 0이 되고 그죠? 180도가 되면은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에 180도 넘어가면은 이렇게 180도 넘어가면은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값으로 가다가 다시 이게 360도가 됐을 때 여기 270도가 되면은 여기 270도, 이 각이 270도가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360도가 되면 이렇게 돌아서 다시 360도가 되면은 다시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사인 사인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바퀴를 더 돌면은 똑같이, 그죠? 똑같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90도가 되면은 1이 되고, 180도가 되면 다시 0이 되고, 27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360도 곱하기 또 다시 360도, 720도가 되겠죠. 720도가 되면 다시 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더 돌면은, 원주를 한 바퀴 더 돌면은, 각을 더하면은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된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인 값을 갖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면은 이런 형태, 0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사인 웨이브다, 사인파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삼각함수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한 각도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한 요 각도 있잖아요. 각도를 보통 표현할 때 삼각함수의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이 각도를 나타내는 표기법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60분법이고요. 하나는 호도법인데, 삼각함수에는 60분법 대신에 호도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60분법을 쓸 수도 있지만, 60분법이라는 것은 이 원주의 전체 길이를 360등분을 하고, 그때 그 360등분을 했을 때 1등분에 해당되는 그 각을 갖다 1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각도 표기법을 60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60분법. 그래서 원을 한 바퀴 돌면은 그게 이제 각도가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두 바퀴 돌면은 720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각도를 표시하는 각도 표기법을 60분법이라고 그러고요. 호도법은 60분법하고 좀 다른데요. 호도법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은, 호도법은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디안, 이거는 뭐냐면은 요 원주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원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주의 길이가 요 원의 반지름하고 같아질 때, 그때 요 각도, 요 세타를 뭐라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원주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같아질 때, 그 원의 반지름하고 같아질 때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라디안.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라디안. 그래서 원주의 그러니까 원둘레의 길이 원주는 2파이 r이잖아요. 반지름이 r일 때. 2파이 r이 이 360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60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2파이 r 중에 반지름에 해당되는 요 r에 해당되는 각이 몇 도냐? 60분법으로 그렇게 표시하면 이게 r 요게 60분법에 그게 저기 그 라디안 1라디안이 되기 때문에 1라디안이기 때문에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표시했을 때 180도 나누기 파이 가 이제 1라디안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가함수에서는 이 각도를 표기할 때 파이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이렇게 몇 도 하는 60분법 대신에 라디안 표기법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여기서 보시면은 x축의 값을 각도를 이렇게 표기하고 이 각도를 갖다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기했을 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출발점 0도일 때는 0이고요. 90도가 2분의 파이 라디안에 해당되거든요. 2분의 파이 라디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90도일 때 1이 되고 파이 라디안일 때 0이 되고 2분의 3파이 라디안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2파이 라디안일 때 1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값이 쭉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3파이 라디안일 때 뭐 다시 0, 4파이 라디안일 때도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사인 값이 표시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파의 특징을 우리가 표시할 때 데이터 통신에서 이제 사인파의 특징을 표시할 때 이 진폭하고 주파수하고 위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인파의 특징을 갖다 표시하게 되는데 진폭은 뭐냐면은 어떤 사인 함수에 설정된 신호의 최대 크기, 최대 높이를 진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은 원래 오리지널 이제 사인 함수, 사인 웨이브의 크기는 1이지만 여기 보시면 앞에 1이 되지만 요 1을 이제 그 다른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설정된 최대 높이, 사인 함수의 설정된 최대 높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폭, amplitude, 진폭.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특징이 주파수인데요. 주파수는 초당 1초에 신호의 사이클이 신호의 사이클의 횟수가 몇 번 신호의 사이클이 발생하는가를 이제 표현할 때 주파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2파이 라디안에 해당되는 사인파를 이제 그 주파수다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이클이다. 2파이 라디안. 여기 보시면은 사이클이란 무엇인가? 2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0부터 2파이 라디안까지 해당되는 요 사인파. 요게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런 사이클. 이렇게 요런 2파이 라디안에 해당되는 요 사이클. 요런 사이클이 1초에 초당 예를 들어 1초에 몇 번 이렇게 그려지는가 그래프에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파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파수다. 그리고 이 x축을 시간이라고 했을 때요. t의 시간으로 했을 때 요 하나의 주파수,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이 하나의 사이클의 시간 간격의 크기, 이 크기를 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 그래서 이 주기는 주파수의 초당 몇 번의 사이클이 그려지는가이기 때문에 그 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파수 나누기 1 나누기 주파수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주파수의 역수. 그러니까 주파수를 F라고 하면은 T는 주파수 주기 T는 주파수가 F라고 하면 F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위상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인파의 특징을 갖다 이렇게 표시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시작 시점을 예를 들어 0이라고 표현하면 0, 시간의 시작 시점을 0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시작 시점의 함수값에 대응되는 각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 시점의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 0에 대응되는 함수값 0에 대응되는 각도는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 대응되는 각도가 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상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상을 이렇게 보면은 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0이 아니고 시작 시점에 함수값에 대응되는 각도가 예를 들어 시작 시점이 0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0에서 시작한다. 이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작 시점에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 시작 시점, 여기에 해당되는 요 시작 시점의 값 1에 대응되는 각도가 뭐가 되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뭐가 되냐면은 이 90도거든.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요 시점. 각도 이게 된다. 이게. 그러면은 위상이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60진법이랑 90도고요. 90도인데 이게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때에 요 그래프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위상은 뭐냐면은 요 영인 지점에서 요 값에 대응되는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는 2분의 파이가 된다. 위상이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작 시점의 함수값에 대응되는 각도를 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어떤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사인파를 표현할 때 사인파를 그릴 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사인파를 이렇게 사인 함수를 그리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 사인에 괄호하고 2파이 f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인 함수를 표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t는 당연히 시간이고요. t는 시간이고 여기서 a 있잖아요. a를 진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원래 이제 사인 함수 a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 최대 높이 진폭이라는 게 신호의 최대 높이이기 때문에 이 최대 높이는 당연히 1이었잖아요. 이렇게 1이잖아요. 1인데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사인파 행식은 여기에 A 사인 2파 ft 플러스 파이로 했어요. 해서 진폭이 최대 높이를 A만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 A를 진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를 진폭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파이 ft인데 2파이 ft 파인데 이때 요 f가 뭐냐면은 주파수를 나타내요. 주파수 2파이 ft. 그러니까 1초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각이 이렇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걸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2파이 ft를 쓰는데 이때 f가 주파수가 된다는 거죠. 초당 사이클을 몇 번 그리는가를 나타내는 주파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파이 이게 뭐냐면 파이는 위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t가 제로면은 이때 값이 뭐냐면은 사인 파이잖아요. 그래서 요 각에 해당되는 값. 그 값이 그 0일 때 t가 0일 때 아유 쏘리 t가 0이 될 때 그때 각도기 때문에 이 위상이잖아요. 위상이 파이가 된다. 요거는 파이라는 거죠. 요거는 위상이라는 거죠. 위상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2파이 ft에서 요 2파이 f를 각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이런 건데요. 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그러니까 원주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점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그 사인 그래프를 그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원주를 얼마나 빨리 도는가. 그래서 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2파이 f라는 거죠. 2파이 f.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2파이 f 값을 각 속도다. 초당 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나타내고 이걸 영어로 보통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때는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2파이 FT를 보통 표시할 때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는데 각 속도로 표현할 때 나중에 이렇게 다른 참고 자료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이런 표현을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장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파장은 한 사이클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한 사이클의 길인데 이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전자기파 같은 공기적으로 전달된 전자기파의 그 전달 속도가 빛의 속도하고 동일하거든요. 빛의 속도가 이제 초당 30만 킬로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per second. 이게 이제 전자기파의 속도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의 속도에다가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 이걸 t라고 하면은 요 속도에다가 주기 t를 곱한 요 값이 한 사이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파장이 된다. 이런 걸 갖다 웨이브 랭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이브 랭스다 이렇게 하고 보통 기호로 표시할 때는 람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이제 기호, 용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의 사인파를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인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a가 1이다 이런 이야기는 높이가 1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진폭이 1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f가 주파수가 1이다. 그리고 위상은 제로다. 이렇게 하면은 st 그러니까 이 사인 t에 대한 사인 함수는 사인 2파이 ft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2파이 ft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당연히 뭐 t가 0일 때는 사인 값이 0이 될 테고, 그죠? 사인 값이 0이 될 테고 t 값이 1일 때 t 값이 여기 1이면은 요 t 값이 여기 1이면은 1일 때는 여기 보면은 사인 요 각이 2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2파이일 때는 한 사이클을 돌아서 값이 0이 되는 요 지점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값이 예를 들어서 t가
0.5이면은 사인 파이가 될 거고, 그죠? 사인 파이의 값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2분의 파이 값, 그죠? 여기는 사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인 2파이 t에 대한 함수를 그리면은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한 사이클, 요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 주기가 1초가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가 1이고 주파수도 1이고 그 다음에 파이가 0이 아니고요. 파이가 위상이 0이 아니고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면은 ST는 sin 2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t가 0일 때 그때의 t가 0면은 sin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값은 1이죠. 1. t가 0일 때 1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쭉 지나면서 값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 1초가 지나면은 한 사이클이 지나서 그때 다시 값이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in 2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t가 0인 이런 형태의 사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2분의 파이인 그리고 진폭과 주파수가 1인 그런 사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가 5고 진폭이 5고 주파수는 2고 그 다음에 위상이 제로다. 이렇게 보면요. 이 최대 높이 그 신호의 최대 높이가 5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5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위상이 지금 제로이기 때문에 0일 때 t가 0일 때는 이게 지금 위상이 지금 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는 당연히 0부터 시작하는데 이 주파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1일 때 요 t가 1초일 때는 사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5 사인 1이면은 주파수 2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2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인 4파이가 되는 거죠. 4파이. 그렇잖아요. 사인 4파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초 동안에 그 2파이 사이클을 2번 돈다 이런 이야기를. 2파이 사이클을 2번 돈다. 그래서 여기 1초 동안에 사이클을 2파이 동안에 그리는 사인 웨이브를 갖다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4파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2번 도는. 그래서 초당 여기 1초 여기까지 1초면은 1초에 사이클을 2번 도는 2번 그리는 그런 사인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2가 되는 그런 사인파가 만들어진다. 사인파가 그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상은 0이고요. 그리고 저기 진폭은 5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A가 10이고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00이다. 그리고 위상은 제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 함수는 10 sin 200ft가 되잖아요. 10 sin 200ft 주파수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뭐 당연히 저 진폭이 10이 된다 이런 이야기일 테고요. 진폭이 10이 된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 주파수가 100일 때 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게 왜냐하면 200FT다 이런 이야기는 T가 1일 때 200F잖아요. 그러니까 200파이잖아요. 200파이. 200파이기 때문에 2파이를 100번 그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2파이 동안 그리는 시간 사인 웨이브가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100번 그린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은 0.01초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0.01초. 0.6이나 0.0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초가 되면은 이런 사이클이 100번이 그려지는 그런 사인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사인파에 대한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인파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여기가 1초다 이러면요. 여기 시간으로 보고 여기 1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1초 동안에 저기 사이클이 6번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는 6인데 주파수의 단위는 보통 헤르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르츠. 그래서 이 경우는 6헤르츠다. 초당 예를 들어서 1000사이클을 그린다. 그러면 1000헤르츠죠. 1000헤르츠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킬로헤르츠다 이렇게 해서 1킬로헤르츠, 1K헤르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당 100만 헤르츠, 100만 번 사이클을 그린다 이러면은 메가헤르츠다, 1메가헤르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주파수로 표현할 때 주파수로 표현하는 단위는 헤르츠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때 신호의 크기의 맥시멈 값, 최대 크기를 이제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최대 크기를 신호에 따라서 이제 최대 크기를 단위를 뭐를 쓸 건가, 신호의 세기를 볼트로 표현할 건가, 뭐 어떤 신호의 세기를 어떤 뭐로 표현할 건가 이런 거는 신호를 갖다 이렇게 어떤 신호를 만들어 쓰는가에 따라서 신호의 단위는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전기 신호를 표현할 때는 볼트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신호의 세기가 최대값이 5볼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는 6헤르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인파를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표현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파수 예를 들어 6헤르츠다. 그리고 이 6헤르츠 신호의 진폭이 5볼트다. 이렇게 어떤 주파수하고 그 주파수 신호의 진폭, 신호 세기, 신호 높이, 신호 세기의 최대값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제 가장 단순한 그런 아날로그 신호인 사인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인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사인파의 여러 개의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복합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컴포지트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신호가 있다. 여기 이런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신호는 사실 내부에 주파수가 F인 신호, 그 다음에 주파수가 3F이면서 진폭은 3분의 1인, 그 다음에 주파수는 9F이면서 진폭은 9분의 1인, 주파수가 F인 신호에 비해서 그런 세 개의 신호를 더하면은 그 세 개의 신호를 더했을 때 그 신호가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파수, 세 개의 주파수의 신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컴포지트 신호가 복합 아날로그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이 신호가. 오케이. 이때 복합 신호의 주파수 범위를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합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의 범위. 여기서 보면 주파수의 범위가 F부터 9F까지잖아요. F부터 9F까지의 주파수의 범위. 이런 주파수의 범위를 복합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이다. F부터 9F까지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스펙트럼의 크기는 9F에서 F를 빼면은 이렇게 8F잖아요. 8F. 소리. 8F인데 요 8F 스펙트럼의 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역폭이다. 밴드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파수의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 스펙트럼의 최대 주파수에다가 최소 주파수를 뺀 값, 그 값을 대역폭이다. 밴드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주파수의 스펙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라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뭐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주파수까지 그 범위의 주파수를 쓴다. 그러면은 그런 특정 신호 전송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특정한 주파수의 스펙트럼을 특정 라디오의 특정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와이파이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와이파이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펙트럼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대역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런 용어를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복합 아날로그 신호를 공부를 할 때 정말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 퓨리의 해석인데요. 퓨리의 해석, 퓨리의 어널리시스 또는 퓨리의 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퓨리의 해석, 퓨리의 분석인데 퓨리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한 이론이죠. 퓨리에라는 학자가 증명을 한 이론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합 신호는 서로 다른 주파수와 진폭과 그리고 위상을 가지는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어떤 형태의 복합 신호든 간에 그 복합 신호는 서로 다른 주파수, 진폭 그리고 위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다. 어떤 신호든 간에. 그래서 특정 복합 신호는 서로 다른 주파수, 진폭 그리고 위상을 가지는 사인파의 집합으로 분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복합 신호에서 그 복합 신호를 구성하는 사인파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와이파이 신호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수신하면은 그 와이파이 신호가 가질 수 있는 그 스펙트럼, 주파수의 범위만 알면은 그 와이파이 신호를 구성하는 사인파 하나하나를 갖다 다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퓨리의 분석이에요. 퓨리의 분석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라디오 채널 같은 거 보면 라디오 채널 같은 게 의미하는 게 동일한 이제 어떤 라디오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 스펙트럼의 채널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보내면은 여러 개의 라디오 신호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채널이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채널로 만든 그런 라디오 신호 여러 개가 동시에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더라도 수신하는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채널의 주파수만 그대로 내가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라디오 채널을 구성하는 그 주파수의 주파수를 구성하는 그 주파수 그 복합 신호로부터 그
사인파들, 모든 사인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분리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들 채널이 다르다. 그럼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파수에 있는 그 다른 주파수를 구성하는 이 사인파들을 갖다 그대로 다 분석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채널이 다르면은 주파수가 다르고요. 주파수 스펙트럼이 다르고, 주파수 스펙트럼이 다르면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에 있는 신호만, 그 신호만, 왜냐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신호를 라디오 신호를 채널만 알면은 그대로 다 분석을 해서 수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퓨리 해석을 응용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모아가지고 공기 중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이 퓨리 해석을 응용을 해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복합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수의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 스펙트럼, 이런 거 채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뎀 할 때, 변조할 때 공부를 할 텐데, 이런 거 변조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면은 다수의 신호가 서로 다른 주파수의 스펙트럼의 신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 개를 모아서 공기 중으로 동시에 보내도 수신하는 쪽에서는 있잖아요. 수신하는 쪽에서는 거기서부터 각각 채널에 있는 신호를 갖다 신호에 있는 신호를 구성하는 사인파들을 다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채널에 어떤 신호를 갖다 다 이렇게 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수신하고자 하는 채널의 주파수만 알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기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다중화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작업을 주파수 분할 다중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제 이론적인 근거는 앞에 설명한 퓨리 해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채널의 신호를 분해해서 분리 수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신호가 똑같은 신호인데요. 이 신호를 동시에 보내려고 그러면은 변조할 때 모듈레이터가 변조하는 건데, 변조할 때 스펙트럼이 다른 주파수 신호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다른 주파수 신호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다른 주파수 신호, 이때 신호가 차지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채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채널 1, 채널 2, 채널 3, 이렇게 해서 공기 중으로 이걸 갖다 모아가지고 공기 중에 하나의 신호를 만들어서 하나의 복합 신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고요? 그럼 수신하는 쪽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 1번이다. 채널 1번이면 내가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채널 1번의 주파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로부터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만, 주파수에 있는 그 신호의 사인 파들을 다 그대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 퓨리의 해석 이론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채널 1번에 해당되는 사인 파들만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로 채널 1에 있는 신호, 라디오 신호를 수신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브로드밴드 통신의 개념을 좀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를 변조해 가지고요. 서로 다른 주파수의 채널로 분리해 가지고 한 개의 매체, 이게 뭐 저기 유선이라도 괜찮고 무선이라도 상관없는데 한 개의 매체로 동시에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브로드밴드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브로드밴드 통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기 중으로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낸다 이러면 공기 중에 뭐 엄청나게 많은 신호들이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라디오 신호도 전달되고 TV 신호도 전달되고 뭐 우리 그 스마트폰 휴대폰 신호도 전달되고 와이파이 신호도 전달되고 블루투스 신호도 전부 다 공기 매체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각각의 라디오 신호나 TV 신호나 그 와이파이 신호나 블루투스 신호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채널로 변조가 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전달해도 수신하는 쪽에서는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만 퓨리 해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통신을 브로드밴드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 베이스밴드 통신은 그러니까 이게 브로드밴드 통신을 하려고 하면 원래 신호를 서로 다른 채널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변조 과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변조. 이게 모듈레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듈레이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변조를 어떻게 하는가는 나중에 이제 따로 공부를 할 거고. 근데 베이스밴드 통신은 이런 변조 과정 없이 변조 과정 없이 원래 신호를 그대로 주파수를 그 주파수 그대로 이렇게 매초로 전송하는 방식은 이제 베이스밴드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뭐 같은 종류의 신호는 같은 이제 주파수 대역을 쓸 테니까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한순간에 신호를 하나밖에 이제 전송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을 베이스밴드 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브로드밴드 통신과 베이스밴드 통신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실제로 아날로그 전송, 디지털 전송할 때, 그때 또 이렇게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의 개념,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한 아날로그 신호인 사인파, 그 중에서도 데이터 통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A sin 2파이 FT의 T 플러스 파이 형태의 사인파에 대해서 진폭, 주파수, 주기, 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기하고 그 신호의 전달 속도를 곱하면 그게 이제 파장이 되는데, 파장까지 한 사이클의 길이, 한 파의 길이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복합 아날로그 신호에서 스펙트럼, 그 신호에 포함되는 사인파의 주파수 범위, 이 스펙트럼이고, 그 주파수 범위의 크기, 대역폭,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복합 아날로그 신호를 구성하는 사인파들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런 퓨리 해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통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파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아날로그 통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날로그 통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조금씩 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